자, 오늘은 10강으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간의 비교의 차이점, 이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한번 서서 하죠. 이거는 제가 우리 안세재 경찰 여기에다가 2014년도에 보도했던 내용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그것이 여기 이 회계혁명과 조세전략 여기 16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이 바로 똑같은 내용인데요. 책만 읽어봐도 알 수 있지만 그냥 제가 강의하겠습니다. 자, 현재 2018년 8월 현재 경제활동 인구는 약 2,803만 명이죠. 이 중에서 공무원 한 150명 정도 빼면은 자영업자가 한 590만 명이라고 그러고 그 590만 명까지 빼면은 이제 한 2,063만 명이 남습니다. 현재 또 그 법인 숫자가 약 70만 명, 70만 개. 종전에 한 50만 개인데 그래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꾸 법인 전환에 대한 많은 강의가 있고 또 법인이 좀 더 유리하다는 이제 그런 쟁점도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와 같이 해서 70만 개가 있고 그래서 2,060만 명을 70만으로 나누면 평균 한 28, 9명. 그러니까 보통 초대형 법인인 삼성전자의 10만 명 이상의 근무부터 웬만한 소기업들 한 10명 근무하는까지 치면은 평균 한 30명이 근무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회사들의 인건비가 대체로 얼마냐? 보통 이제, 한 1, 20억까지는 개인사업자를 하는데, 이제 그 정도 이상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뭔가 부담이 생기고 좀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해야 되기 때문에 법인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30억 정도 되면은 한 10명의 직원이 있으면서, 그 중에서 이제 30억 매출 중에서 인건비 비율이 한 20%라고 치면은 30억 곱하기 20% 하면 6억이 나오고 6억에 대해서 이제 공과금을 한 20% 정도를 빼면 한 4천만 내지 3천만 원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10명을 나누면 1인당 한 3, 4천만 원의 연봉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의 급여 구조를 보면 이제 초대 기업이나 공기업, 대기업, 금융회사 이런 데들은 연봉이 한 7천만 원 내외가 된다고 그러고 중기업은 평균 5천만 원, 소기업은 평균 3천만 원 내외 이렇게 이제 차별화가 돼 있어요. 참 이게 왜냐면 이제 이 대기업은 공기업은 직접 소비자와 상대하기 때문에 그 직접적 마진을 취할 수가 있고 따라서 거기서 충분한 월급을 주고 그것을 이제 중견기업에 하청을 보내서 또 거기서 이익이 차별이 생기고 또 중견기업은 또 소기업한테 재하청을 줘가지고 거기서 또 이익이 일부 배분되기 때문에 이익이 자꾸 위로 쏠리고 아래로 내려가지 않다 보니까 연봉 차이도 2배 내지 3배가 차이 나는 그런 비현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걸 내세웠지만 그것이 결국은 세금 주도 성장이 된다. 이렇게 돼서 이제 많은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 성장 주도 소득이 맞지 소득 주도 성장 이게 이제 거꾸로 되는 개념이 돼서 지금 현재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현실은 개인사업자가 590만 개 정도 되고 이 중에서 이제 개인사업자 등이라고 해서 다 사업자 등록을 내는 건 아니고 특수고용직이라고 해서 그 어떤 조직에서 자기 개인 주민번호로 3.3%의 원천징수를 받고 하는 사람도 한 1, 200만 명은 될 겁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 등록을 낸 분은 한 400만 명인데 이게 다 거의 1인 창업 내지는 부부 창업 이렇게 가족들이 하는 노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개인 사업자들은 실제 사업자 등록만 하면 되고 나중에 관두더라도 폐업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용이해서 이렇게 많이들 하는 것 같고 법인은 어쨌든 법인 설립 등기를 해야 되고 사업자 등록을 내야 되니까 이제 또 여기서 근로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 고용 문제도 있고 노동 문제도 있고 해서 좀 이제 크기는 크지만 복잡하다. 또 법인이 나중에 없어질 때는 해산, 청산 등기까지 마련을 해야 되니까 그럴 때 좀 이제 불편한데 이것도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요즘 이제 간이하게 처리만 하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데 사람들이 아직도 그래도 법인보다는 개인 쪽을 더 많이 하고 있다. 다른 나라 가보면 제가 한 30년 전에 싱가포르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데 이 길거리에 있는 모든 회사들도 상호에다가 무슨 PT, LTD, 프라이빗 LTD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유한 주식회사라는 뜻이죠. 그래서 대부분 조그만 가게마저도 법인으로 설립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지 않고 개인 사업자가 많다. 자, 그러면 현재
개인사업자 많은데 어떤 유리점이 있고 법인은 어떤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인이 절대로 불리하지 않고 편리한 면도 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젊은이들이 이제 뭔가 뜻과 꿈이 있고 좀 더 회사를 키워서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과 복지를 주고 싶으면 개인사업자를 머무는 것보다는 법인으로 언젠가 전환한다든가 그런 걸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는 법인 전환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할 겁니다. 자, 먼저 칠판을 보면서 봅시다. 이 개인과 법인에 있어서 권한과 책임이 개인의 단독 권한이고 무한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법인은 불입자금은 법인에 의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물론 이제 어떠한 채무에 대해서 개인 대주주가 지급보증, 연대보증을 쓰면은 이제 법인도 그것도 책임이 있지만 그래도 원칙적으로는 법인의 불입자 보험 내에서 책임을 지고 있다는 얘기고, 투자 지분의 분산에서의 것에서 개인사업자는 분산이 불가능하고 단 동업사업자 이것이 가능하죠. 제가 강의 한번 했었어요. 이런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그러나 법인사업자는 여러 명의 자본 불입이 되고 지분 분산이 되면서 이 지분의 주주의 배우자나 가족, 자녀 등 친지 등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실질 불이면 좋은데 잘못해서 명의신탁 불이익이면 나중에 회사의 가치가 상승됐을 때 그 지분을 빼오고 하는 거에 굉장히 복잡한 절차가 있다는 것이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급적 실질에 있는 데를 한다. 명의신탁을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죠. 어떤 소득과 이익 분산에서 이 개인사업자는 개인의 단독 소득이고 분산 불가능하고, 그러나 법인에서는 대표이사나 이사 경영진 소득까지 비용을 인정한 나머지 차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내는 거니까 분산이 여러 단계로 가능하다 하는 얘기고, 세율도 개인사업자는 단독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고, 당년도에 6%부터 40%까지 소득이 다단계 누진세 올라가기 때문에 1억 초가 돼도 벌써 30~40%의 세율이 어른거립니다. 그러나 이 법인의 경우는 이런 경영진이나 임직원 모든 인건비를 빼놓은 차익에 대해서 2억까지 11%고 2억 초과에 대해서 22%고 또 200억 초과에 대해서 24.2%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세금이 이거에 비해선 금방 당년도에 받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연실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향후에 물론 배당할 때는 배당세 공제 11%를 공제함으로 인해서 법인 단계 법인세하고 개인 종합소득세 단계 이거에 누진세 합한 세금의 이중과세를 일부라도 공제해 주는데, 이 11% 공제는 2억까지 차익 11%하고 비슷하다는 뜻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차익 2억까지는 이중과세, 법인에 따른 이중과세를 아예 싹 없앴다는 얘기예요. 그 이상부터는 이제 법인에 따른 추가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중과세를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하지만 2억까지 이익에 대해서는 이중과세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 경영자 보수에 대해서 이 개인사업자는 그 대표 경영자도 비용 인정이 안 돼가지고 종합소득이 되지만, 법인사업자는 대표, 이사, 감사 모든 사람의 인건비가 다 차감이 된 후에 나머지에 대해서 법인세가 맞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사업증여의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제 개인사업자는 그 사업상의 토지와 건물도 그냥 자산가치 그걸로만 치기 때문에 더 좋을 수도 있고 더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법인은 이제 그 회사의 총 자산부채 손익계산서를 다 따져가지고 자산가치의 40% 플러스 수익가치 60%로 평가를 해서 나온 주당가치로 상업증여의 가치를 평가하니까, 경우에 따라 수익가치가 잘 안 나올 때는 법인이 하는 게 훨씬 더 상업증여에서 적게 나올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사망전, 사전증여 이런 거에 있어서도 이제 개인사업자는 그냥 사망하면 이제 폐업이 되는 것이고, 자녀 승계할 때도 폐업하고 나서 자녀 이름으로 다시 창업법인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남한테 할 때는 이제 폐업하고 나서 포괄양수도가 돼가지고 이렇게 돼서 하나의 단절 개념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 자영업자의 폐업이 많다 하는 것이 이유 중에 하나가 경영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 이와 같이 폐업이라는 요소가 자연 폐업, 나이가 80, 90 가서도 어쨌든 사업을 중단하면 폐업이라는 요소가 어차피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거가 되는 것이고, 그러나 법인의 경우는 어떤 가업 지분 승여나 증여나 승계, 가업 상속 등에 의해서 폐업이나 이런 절차 없이 지분이나 경영권이 그대로 변경 등기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또 타인한테 양도할 때도 법인의 지분, 경영권 지분 아니면 이걸 통째로 포괄 양수도 법인을 양도하면 되기 때문에 폐업이라는 개념은 없이 그대로 법인의 영속성이 보장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법인이라는 게 이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볼 때 별로 불편할 게 없어요. 청산 등기 함부로 하는 것, 설립 등기 함부로 하는 것, 이거 두 개인데,
이거 뭐 법무사한테 한 4, 50만 원 주면은 다 일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개인사업자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규모가 커지면 빨리 법인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애초부터 법인으로 용기 있게 창업하는 것 이것이 또 미래를 위해서 좋고 언젠가 상장 코스닥에 갈 수 있는 좋은 찬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권장할 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정 회사입니다.